자, 이번 시간은요, 행정사 1차에서, 2차에서도 중요한 쟁점이긴 하지만, 1차에서 정말 중요한 쟁점이죠. 자, 행정 대집행, 대집행입니다, 대집행. 최근에 그 12구 그 이태원 참사 이후에, 언론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고가 이루어진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죠? 행정 대집행을 집행하겠습니다. 라고 언론에서 많이 나오죠. 이렇게 시사적으로 좀 논란이 되고, 그죠? 문제가 되는 것들은 당연히 행정사 시험에서 기출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행정 대집행은 원래 행정의 그 실효성 확보 수단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네, 이번 시간에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행정 대집행은요. 자, 요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요 조직도를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 강제와 행정 벌이 전통적 수단으로서의 실효성 확보 수단인데 직접적 의무이행 확보 수단인 강제 집행이죠. 강제 집행. 그다음에 그 간접적 의무이행 확보 수단인 행정벌로 나눠진다. 예. 그래서 직접적 수단인 행정 강제에는요. 강제 집행, 즉시 강제 행정 조사가 있다. 강제 집행과 즉시 강제의 차이는 우리 알고 있죠.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별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행정상의 강제 집행이라는 것은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해서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의무이행 확보 수단으로서의 강제 집행이 있고요. 즉시 강제라는 것은 의무 불이행과는 상관없이 그 목전에 급박한 장애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즉시 강제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뤄야 되는 이 대집행은요. 강제 집행의 수단으로서 행정상 강제 집행의 수단으로서의 대집행입니다. 그래서 대집행은 의무자가 대체적 자기 의무죠.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 시 행정청이 직접 하거나 자기 집행 또는 제3자에게 이를 맡기고, 그죠? 타자 집행이라고 하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게 하는 것을 대집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은 이런 대집행과 이행 강제금 혹은 집행벌, 직접 강제, 그다음에 강제 징수로 나눈다는 거. 요 정도는 여러분 정리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이번 시간에 대집행에 대해서는요. 개념에서 우리가 출제가 돼요. 개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의무자가 대체적인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요. 그래서 부자기 의무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 부자기 의무 위반인 경우에는 대체적인 자기 의무로 전환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청은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이를 행하도록 하게 해서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다? 행정 대집행법 제2조에 규정돼 있고요. 주체는 의무를 명한 당의 행정청이다. 네, 가끔 나오죠. 감독청이다 하면 틀린 지문이고요. 위임이 있다면 수임청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판례는 법령에 의한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았다. 그러한 공사 등은 대집행의 보조자가 아니다. 뭐다? 대집행의 주체로서 행정주체에 해당한다. 기출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거죠. 대법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상 수용 대상물의 인도 이전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대집행 권한을 위탁하는 거. 한국토지공사, 구한국토지공사에 위탁하는 거. 그러면 구한국토지공사는 행정보조자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대집행의 주체로서의 행정주체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틀린 지문이고요. 그리고요, 다음 대집행은요, 요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건 요 7가지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요건 7가지를 세세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행정사 1차에서는 그 정도까지 깊이 있게 정리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대집행 요건은 어쨌든 정리돼야 된다. 첫 번째 요건으로서 의무 불이행인데 그 의무 불이행은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이다. 예. 그래서 부자기 의무 위반은 대체적 자기 의무로서의 전환을 요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 예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로에
불법 적재물이 적치돼 있다 이겁니다. 불법 적재물이요. 그래서 불법 적치된 요 자재가 있는데 행정청이 어떻게 보면 부작위 의무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관 자체를 위반해서 도로에 불법 적치한 경우에 관할 행정청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할 행정청이 곧바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이 들어갈 수 있다? 그게 아닙니다. 그죠? 불법 적치된 자재 등을 행정청이 곧바로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뭘 해야 된다? 이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려야 된다. 네. 시정명령, 즉 불법 적치물을 제거하라 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이후에 그 의무 자체가 부작위 의무 위반이 아니라 이제는 시정명령 이후에는 뭘로 바뀌죠? 자기 의무죠. 자기 의무로서 전환시킨 이후에 그 자기 의무 불이행 이유로 대집행을 들어가는 겁니다. 행정청은.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이 있다. 요 말이 그럼 부작위 의무는 안 된다. 부작위 의무 같은 거는 사례로 기억하자. 도로에 불법 적치된 자재가 있을 경우에 행정청은 곧바로 철거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래라? 시정 명령을 내린 이후에 그 부작위 의무를 자기 의무로 전환시킨 이후에 자기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대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말이 대체적 자기 의무 전환이다. 그 다음에요. 판례에 따랐을 때 물론 이러한 부작위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 법률에 따라 그 부작위 의무를 대체적 자기 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이 있다면 부작위 의무를 대체적 자기 의무로 전환시켜서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왜? 별도의 법률의 근거가 있다면 가능하겠죠. 다만 이제 법률의 명시적 근거가 없다면 그러한 금지 조항에서 도로에 불법 적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금지 조항에서 자기 의무를 명하는 조항이 자동적으로 도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불법 적치를 제거하는 철거 명령, 제거 명령과 같은 시정 명령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잘 나오죠? 대체적 자기 의무 위반에서 토지 물건의 인도, 명도 의무의 대집행 여부에 있어서 이건요.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이때는 직접 강제 방법에 따른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판례에 따랐을 때 그 수용 대상 토지의 인도 의무는 대체적 자기 의무다라고 대체적 자기 의무로 볼 수 없다. 이거는 직접적 실력 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자기 의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라고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시험에 나올 거 요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집행 요건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요건이죠. 다른 수단으로서는 그 이행 확보가 곤란해야 된다. 다른 말로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즉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이 있다고 곧바로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집행으로 인한 소위 당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에 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충성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요건이었고요. 세 번째 요건, 그 불이행의 방치가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일 것. 왜 그러죠? 대집행 자체는 당연히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작용이다. 침해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요건으로서 공익적 요청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공익적 요청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세 번째 요건이었고요. 네 번째 요건, 대집행에 있어서의 재량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학설이 나눈다는 거죠. 행정청의 대집행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행위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다수설 입장이다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다섯 번째 요건, 불가쟁력 발생이 대집행의 요건인가? 우린
결론만 기억하면 됩니다. 불가쟁력의 발생 자체는 대집행의 요건이 아니다. 즉 행정처분 자체에 불가쟁력이 발생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불가쟁력이 발생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대집행은 가능하다라는 거, 요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집행 요건의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당연히 행정청 혹은 처분청에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행정벌은 대집행은 장래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라면 과거 의무에 대한 제재인 행정벌과는 뭐가 가능하다? 병가할 수 있다. 요것도 가끔 기출 지문으로 나옵니다. 예. 공무원 시험은요, 요 각각의 요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행정사 1차 시험에서는 요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집행에 있어서는요, 그 절차가 중요합니다. 그죠? 아까 처음 그 신문 언론사에서도 2회의 계고가 있었다는 거죠? 네. 계고가 있어야 됩니다. 네. 계고가 있어야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집행의 절차는 계고, 그 다음에 영장을 때리죠. 그 다음에 대집행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비용을 징수한다. 개통실비, 계고, 영장의 통지, 그 다음에 실행, 대집행 실행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용 때리겠죠. 그래서 계고라는 거 개념 간단하게 보시면 상당한 이행 기간을 정해서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집행을 하겠습니다라는 그 문서죠. 네,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문서로서 계고한다. 성질은 행정행위, 그 중에 의사의 통지다. 자,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게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가끔 나오죠. 1차 계고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2차, 3차 계고가 반복된다. 이때 반복된 2차, 3차의 계고는 처분성 인정된다? 그렇지 않다. 그럼 2차, 3차 계고는 처분성 인정되지 않는다면 뭐죠? 처분성 인정되지 않는 연기통지다. 기한 연기통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처분성 인정되는 것은 최초의 계고만이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서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구두에 따른 계고는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여기 체크한 것들이 나오네요. 자, 위법한 공유자 1인에 대한 계고 처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입니다. 자, 기출 이렇게 나와요. 상당한 의무 이행 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계고 처분 후에 대집행 영장으로 대집행의 시기를 늦추더라도 그 계고 처분은 적법 절차에 위배한 것으로 위법하다입니다. 상당 의무 이행 기간을 정하지 않는 계고 처분 자체는 위법하다. 기억하셔야겠죠? 다음에 1차 철거 명령과 계고 처분에 불응해서 다시 철거 촉구, 대집행의 뜻을 알리는 2차 계고 처분 역시 행정처분의 성질을 갖는다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국회,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지문이고 행정사에서도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고, 그 다음에 대집행 영장의 통지죠. 대집행 영장의 통지요. 그래서 의무자가 계고를 받고 그 지정 기한까지 의무 이행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 영장으로서 대집행을 언제 하겠다. 시기. 그다음에 파견 집행자의 그 누구 성명과 대집행의 비용 계산에 의한 견적액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영장 통지입니다. 성질 자체는 행정행위예요. 주음법률 행위죠, 행정행위. 주음법률 행위죠, 행정행위 중 통지행위다입니다. 자, 통지행위이기 때문에 취소소송 대상이 된다? 대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자, 대집행의 통지요. 기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대집행을 죄송합니다. 실행하겠다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다.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취소소송 제기할 수 없다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자, 주음법률행위 적 행정행위 중 통지행위다. 그래서 행정소송 으로서 그 행정행위로서 그 취소소송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틀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계고, 대집행 영장의 통지 규정에서 정하는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경우 생략 가능하죠. 자, 비상시
그리고 그 위험 자체가 절박하다,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구제에 있어서 중요한 건요. 자, 하자의 승계입니다. 하자의 승계. 자, 하자의 승계. 자, 대집행 실행 종료 전에 행정심판 임의주의죠.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가능해요. 그 다음 집행정지 신청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하자 대집행 절차 간, 즉 계고와 통지와 실행 비용 징수 간에는 그 선행행위와 후행행위 간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이 된다. 왜? 그 절차간은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자의 승계가 인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출지문 하나 볼까요? 철거 명령과 대집행 절차를 이룬 행위는 별개의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 있다 이죠. 네, 맞는 지문이에요. 왜? 이 비교 대집행의 전제가 되는 그 하명 처분의 하자는 계고의 승계가 된다? 승계되지 않습니다. 승계되지 않아요. 이 말이에요. 그 대집행 절차를 이루는 행위와 이 철거 명령과는 별개의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은근히 헷갈리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끔 질문이 들어오는데요. 그 철거 명령 자체는 대집행의 전제가 되는 하명 처분이기 때문에 별개의 법적 효과로 보아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입니다. 그래서 뒷부분 철거 명령의 흠은 대집행 절차를 이루는 각 행위에 승계되나요? 승계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선행 계고 처분의 위법성을 들어서 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이 취소를 구할 수 있겠죠? 네, 있다. 왜? 선행 처분이 계고 처분이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하자의 승계가 인정이 되므로 그 계고 처분을 전제로 하는 비용 납부 명령도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하자는 승계되기 때문에. 자,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집행 실행 종료 후입니다. 종료 이후에 대집행이 실행이 완료된 이후에 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소송의 변론 종결 전 요거겠죠? 대집행 실행 이후, 대집행 실행 종료 이후 그 다음에 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소송 변론 종결 전에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절차를 거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 실행이 완료된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사라졌다. 네. 근데 국가배상 청구는 가능해요.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청구는 변론으로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문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계고 처분의 기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됩니다. 기한 자체가 만료됐다. 네. 그죠? 그러면 대집행 실행행위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자체는 사라집니다. 네, 사라진다. 맞고요. 다만 대집행이 완료되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 국가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라고 하면 옳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요거 기본 판례예요. 자, 사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대집행 할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자기 의무는 공법상 의무다. 여기서의 사법이라는 건요, 그 사법, 그러니까 민법 할 때 그 사법이에요. 사법. 그래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법상 의무여야 되는데, 이 사법상 의무, 여기서 말하는 것은 토지 등의 협의 취득 자체를 말하는 거죠. 협의 취득은 소유자와의 협의에 의해서 취득한 것으로서 사법이다입니다. 그러니까 사법상 의무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공기관이 사경제 주체로 수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그래서 쭉 봤을 때 그 협의 취득 시 건물 소유자가 매매 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철거 의무는 사법상의 의무다. 즉 공법상의 의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철거 의무는 당연히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겠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요 판례도 잘 나오는 판례예요. 그러면 작년 시험이죠. 2022년 행정사에서 대집행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박스형으로 나왔고요. 올해 4월 시험에도 요 정도 수준의 혹은 조금 더 행정 대집행에 약간의 사례를 집어넣은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작은 사례형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기억 지문,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자체는 뭐라 그랬죠? 네. 통지행위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죠? 맞는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고요. 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려운 질문은 약간 어려웠던 질문은 어떻게 보면 하자의 승계에 관련된 질문이었다. 디귿 질문이요. 그래서 계고처분의 후속 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이 있다. 근데 후속 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포인트 잡으셔야겠죠. 자, 하자의 승계 문제는 후속 절차, 즉 후행행위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하자가 있는 거죠? 선행행위의 하자,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에서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바로 하자의 승계 문제인데요. 후속 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 절차의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 완전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끝까지. 자, 그래서 요 지문 틀린 거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하자의 승계에 대한 개념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것이지 후속 절차의 하자를 선행 절차가 승계하는가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니을 대집행은요.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를 명하는 처분청이 그 주체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맞죠? 근데 타인에게 위탁할 수도 있죠. 위탁할 수 없다 하면 리의짐은 틀렸다. 그죠? 타자 집행 가능하다. 그죠? 타자가 집행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대집행의 실행은 대집행의 주체로서의 행정청뿐만 아니라 제3자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즉 행정청은 타인에게 대집행을 위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위탁받은 수탁자는요, 행정기관이 될 수도 있고 공공단체나 사인이 될 수도 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